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미 그 어버이의 날 아닌가요? 5월 8일이 어버이의 날 맞죠?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어버이의 날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5월 달에 머더스데이가 있고, 그 6월 달에 미국은 이제 파더스데이가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 스스로도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돈은 못 벌더라도 해피 머더스데이는 하는 5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도 그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아무리 그 똑똑하고 잘나고 돈이 많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나이 드는 것과 물가와 저희가 그냥 텍스는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나 누구나 감당해야 되는 나이 들어서 생기는 문제. 그러면서 나이가 드시면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딱 그 많은 분들이 저희 나이 또래 되면 부모님 이슈 다 있으시죠. 부모님 때문에 몸과 마음과 돈까지 쓰는 게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님 때문에 돈과 마음과 몸을 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저기 상속받고 막 이런 경우 생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생기는 일인데요. 그러면 오늘의 제목처럼 그 은퇴 후에 품위 유지를 하는 대책 마련에 뭐가 있을까? 이게 은퇴하고 나선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 화면에 나오는 이 세 분의 연을 나고 계신 분들처럼 웃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우아한 그런 은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노년층에 이제 웃는 모습을 뒤로 하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노년기에 이제 뱅크럽시를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노년층의 뱅크럽시가 다 이유가 뭘까요? 예, 여기 첫 번째 보다시피 메디칼 익스펜스가 가장 30%나 차지합니다. 거의 3분의 1 그 시니어 뱅크럽시 이유가 되고요. 그 밑에는 뭐 크레딧 카드 대비, 그다음에 레이거브 리타이어먼트 세이빙, 잠 로스, 뭐 하우싱 코스트 이런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포트 포 패밀리 멤버라든가 뭐 디버스 요거 두 개 빼놓고는 이거는 이제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족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끝에 두 개를 빼놓고 이 위에는 다 돈에 관련된 거예요. 정말 냉정하고 차갑게 돈에 관련된 겁니다.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사실은 뱅크럽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 돈 관리가 제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뱅크럽시를 하는데, 그 이유는, 놀랍게도 이제 이 이유가 바로 이 노년의 파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더라라는 것들이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간들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잠깐 녹음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고 있군요. 예, 되고 있습니다. 레코드라고 뜨네요. 예, 레코드라고 뜨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 근데 저희가 극복하기 이전에 좀 현실부터 먼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볼게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작년 초죠? 벌써 해가 지났네요. 올해 1월 됐으니까 새로 업데이트 됐을 것 같습니다. 노스 웨스턴 뮤추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파이낸셜 회사에서 이제 실제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은퇴를 할 때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은 1.3 밀리언 정도 은퇴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1.46인가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해마다 그 은퇴하는 사람들이 그 리타이어먼트 세이빙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느끼기는 리타이어먼트 하겠다고 그 예상되는 돈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제 보시면 팬데믹 때 2020년부터 2024년 5년이 지나도록 그 사람들이 돈을 모은 게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는 것 같죠? 2020년에 87,500불이 있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난
2024년에 88,400불, 아니 1,000불도 안 드러난 그 물가 상승률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2020년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제 2021년에 사람들이 돈을 조금 모았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020년에 많은 분들이 그냥 프리머니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역할로, 그리고 2020년에 돈도 어디 놀러 갈 때 돈도 안 쓰고 그래서 돈 좀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2022년에 떨어집니다. 86,900불로. 2020년보다 떨어졌다가 다시 2024년에 조금 오르고 2024년에 오르고 막 요런 이 통계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세운 그 리타이어먼이 2024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1.46 밀리언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은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 그 차익은 얼마나 될까? 근데 2020년에는 1 밀리언은 넘어가진 않네요. 86만 4천 불 정도가 내가 그 갭이 있다. 내가 모은 돈과 실제로 리타이어만 한다고 예상되는 돈이 있는데 2021년에는 1 밀리언 거의 가까운 95만 1,000불. 2022년에는 1.16 밀리언. 그리고 2023년에는 1.18 그리고 무려 2024년에는 그 1.36 밀리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타이어먼 골에서 내가 가진 돈이 그만큼 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익을 가지고 저희가 은퇴를 하니 돈이 안 모자랄 수가 있겠느냐고요. 당연히 돈이 모자라죠. 쥐어짜고 쥐어짜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많은 뱅크럽시를 하는데 이렇게 빡빡하게 은퇴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노년기에는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오래 살고 아픈 것, 주로 메디칼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기사인데요. 여기 계신 그 할아버지 저기 멋있게 생기셨죠? 이분 대학 교수하셨던 분이에요. 시카고 대학에 대학 교수를 하셨고, 1988년도에 그 노벨 물리학상, 이 한강 작자가 탔던 그 저기 문학상이 아니고 노벨 물리학상을 타셨던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레온 레드만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1988년 올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2015년에 본인의 메디칼 비를 페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 그의 어떤 자기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의 어떤 값어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노벨 프라이스 그 메달을 76만 5천에 경매에 붙여서 파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없었으면 진짜 평생을 우아하게 사셨을 뿐인데 그걸 결국 파셨죠. 이분이 몇 년생이신가 하면 여러분 1922년생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신 게요.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4년만 더 사셨으면 100살 차고 돌아가셨죠. 4년만 더 하셨으면 100살 채우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메모리 로스가 온 게 언제냐면 2011년. 그러니까 89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일반 나이보다 그렇게 일찍 오신 것도 아니에요. 거의 90에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적이에요. 저희가 어떤 롱텀 케어 이슈라든가 메디칼 이슈가 생겨서 사실 수 있는 것보다 보통 남성분들은 5년 안에 돌아가신 확률이 많은데 어쨌든 좀 더 사셨어. 그리고 100살이 채워지기 전에 4년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96세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게 그 80까지, 그러니까 90 가까이까지 장수하시다가 89세에 뭔가 이 의료 이슈가 생겨서 96세까지 제대로 거동을 못하거나 어떤 패시릴리에서 서비스를 받으시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여러분? 이분만 그렇다? 아니죠. 많은 분들이 교회, 성당, 뭐, 절 다니시죠. 거기 많은 권사님, 보살님들, 90 넘으신 분들 뵈시죠. 근데 정정하셨던 분들 어느 날 안 나오신다는 얘기 들으시죠. 그럼 뭐라고 하나요? 네, 병원 가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고, 이분이 살아왔던 인생이 그냥 평범하다. 우리가 고령화되는 시대에 오래 살수록 의료 문제, 특히 메디칼 비리라든가 롱텀 케어 이슈를 감당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 저희 시대에는 아주 그 흔한 일입니다. 그 흔한 일을 혼자 겪으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겪으셨는데 특히나 이렇게 그 세계적인 성과를 얻으시고 그 시카고 대학 교수로 재직하셨다 나오셨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대가 겪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의료 플랜을 갖고 나오셨어요. 그때 미국에 돈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그 메달을 그 노벨 프라이즈 메달을 경매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우리의 노년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이분은 그래도 팔 매달려서 있었잖아. 그거라도 없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떡하죠? 예, 여기 착해 보이는 많은 우리 사모님들, 어머님들, 따님들 책임지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네, 전혀 거들떠갈 것 같지 않은 우리 애들한테 걔들이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짐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님도 90에 돌아가시면서 저도 많이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구글이나 아니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노년의 행복한 삶, 그 책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노년을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노년이 되면서 꼰대가 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후덕한 삶을 살 수 있는 많은 정신적인 그 안정과 그 정신적인 여유, 폭넓음, 우아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많은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돈 없으면 라는 게 사실은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오늘 하는 얘기는 이미 유튜브에 많이 있는 그 노년이 되면서 얼마나 정신건강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좋게 유지할 것인가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노년에 생길 수 있는 이런 피지컬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 노년의 걸림돌은 뭐냐? 의료 비용 증가와 은퇴 자금의 부족은 면할 수가 없다. 오래 살수록. 의료 비용의 증가는 오래 살고 고령화되면서 아플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된 롱텀 케어 비용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은퇴 자금의 부족은 왜 생길까요? 예, 그 인플레이션 대비 때문에 저희가 인플레이션 저희를 이제 올해 내돈내산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칼큘레이터 은퇴 계산기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은퇴를 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비 이런 돈을 가지고 계시라고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다음에 시간을 좀 가지고 은퇴 계산기 돌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래 살다 보면 내 생활비가 많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의 물가 상승률로는요. 내가 지금 쓰는 돈이 20년 지나면 두 배가 될 것이다. 두 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퇴하는데 생활비가 10,000불이 든다. 20년 지나면 2만 불 듭니다. 한 달에. 그리고 40년이 지나면 얼마나 될까요? 예, 4만 불이 들죠. 근데 저희가 은퇴하고 40년 사는 거 아주 오래 사시는 케이스인가요? 은퇴하고 40년 사시는 거 그렇게 오래 사는 케이스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사시는 분들 보면. 한 60에 은퇴하고 100살, 100세 세대 얘기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금 많이 모자르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의료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볼 때 돈이 많으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시드머니로 돈을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인가 젊은 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번 5월의 달 시리즈에 보시면 중년에 은퇴자금 모으는 법, 어릴 때부터 은퇴자금 모으는 법, 돈 모으는 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자세히 다뤄드릴 거예요. 자세히 다뤄드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고 이제 노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의료 비용과 인플레이션 대비 돈이 모자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랜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있다면 이런 것들을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자 얘기를 합니다. 자, 은퇴에 있어서 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에서 투자하시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뭘 하셔도 되잖아요. 집을 사셔도 되고, 뭐, 스탁에 투자하셔도 되고, 그냥 막 그 돈이 내가 은퇴하고 의료 비용을 낼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는 삶을 울음을 갖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고 조금 쪼개서 쓰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어뉴이티, 롱텀 케어 인슈런스들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이프 인슈런스는 많은 분들이 이름 자체도 그렇고 돌아가시면 받는 돈을 알고 있죠. 돌아가시면 받는 돈을 알고 있지만 그 개념들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살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을 너무 높아가요. 여러분 지금의 100만 불이 내가 죽은 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운납 보면 40년 후에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100만 불이 40년 후에는 25
25만 불의 가치밖에 안 돼요.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라이프 인슈런스를 2, 300만 불씩 막 그 물가 상승을 대비해서 많이 드실 수 있나요? 그럴 돈이 어딨어. 나 은퇴자금 할 돈도 없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인슈런스의 개념들이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받았을 때 돈의 계산들이 점점 떨어진다.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 비용들 점점 오르죠.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프로텍션 단위는 되게 커져요. 200만 불, 300만 불. 근데 여러분 사람이 200살, 300살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코스트 오브 인슈런스 이렇게 안 줄어요. 사람이 기껏 가다봤자 120살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대비 프로텍션을 충분히 채우려면 비용들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살아있을 때 어떤 그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라이프 인슈런스를 활용하는 방법. 이 바로 여기 텍스 어드밴티지 캐시 어큐뮬레이션 기능입니다. 제가 은퇴 계산기를 돌리거나 텍스 문제에 있어서 은퇴에서 텍스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제 강의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고 제가 했던 핵심은 딱 하나였죠. 나이가 들수록 텍서블 인컴 많을 필요 없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텍서블이고 텍서블 인컴 많으면 메디케어 플랜 B도 금액 높아가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 텍스 안내는 인컴의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텍스 안내는 은퇴의 주머니가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하고 로스 IRA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로스 IRA는 1년에 많은 분들이 지금 50 넘으신 분들이 8천 불밖에 못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좀 노년에 돈을 좀 많이 넣고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요 샘플에 보지만 제가 너무 젊은 분을 했나? 하여간 40세라고 적겠습니다. 40세의 어떤 분이 1년에 6천 불, 한 달에 5천 불의 돈을 넣어서 이제 돈을 모읍니다. 라이프 인슈런스 모아서 6천 불씩 요 밑에 보면 언제 끝내시면 65세에 끊으세요. 25년을 돈을 넣으세요. 그러면 그 내가 쓴 원금은 여기 밑에는 15만 불이란 말이죠. 그리고 66세, 5세부터 이제 은퇴 자금을 빼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분이 얼마를 빼서 쓰냐 하면 1년에 26,751불. 근데 이걸 텍스 안 내는 돈이시죠? 그렇게 찾아 쓰시고 저는 한 90까지 계산했어요. 현실적인 숫자 90. 못 살아도 90은 산다. 특히 이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 모르겠지만 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원금 15만 불 넣으시고 이제 텍스 안 내는 돈으로 66만 8천 불 거의 70만 불 돈을 이제 텍스 프리로 찾아 쓰십니다. 이제 요런 이제 기능이 있고 이 기능은 라이프 인슈런스가 여기서 왜 은퇴 자금으로 쓰이냐 하면 푼돈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제 내가 돈이 있어서 투자하고 이럴 때 1년에 6천 불 가지고 투자해서 뭔가 모을 수 있는 돈이 많으십니까? 별로 없어요. 집을 사도 목돈이 필요하고요. 어디 뭐 주식을 사거나 펀드를 하더라도 그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근데 라이프 인슈런스는 푼돈으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캐시밸류로 이제 이렇게 텍스 프리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옆에 있는 거는 라이프 인슈런스 펑션 중에 리빙 베네핏 펑션입니다. 여기 라이프 인슈런스 요쪽에 데스 베네핏, 리빙 베네핏 살아서나 죽어서나 둘 다 할 수 있는 펑션이 있는데요. 내가 죽으면 타는 거 옛날 버전이다. 요새는 사람들이 아프면서 오래 사는 문제를 걱정한다. 그러므로 금융권도 그에 맞게 플랜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제 그 터미널 릴리스 보통 시한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암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가 드라마 보면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6개월 안에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50%입니다 하는 드라마에 나오는 뭐 몇 기입니다 하는 그런 암 그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성인병 중에 심장마비, 뇌졸중, 암, 말기 신부전증,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한 야는 뭐 저기 그 장님이 되신다거나 내지는 그런 질병들이 있으세요. 그다음에 장기 이식이라든가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증 질환입니다. 장기 요양을 원하는 중증 질환인데 그런 부분들 보통 플랜에 따라 10개에서 15가지 정도를 그 질병의 종류를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롱텀 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클로닉 일리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90일 이상 제대로 된 행동을 못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생기는 그런 것들을 라이프 인슈런스의 캐시밸류가 아닌 사망보험금 내가 죽으면 받을 사망보험금이 있잖아요. 50만 불이나 100만 불 거기에서 미리 줍니다. 나이가 많으실수록
중증도가 높을수록. 그러면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나이 드시면 메디케어는 받으시겠죠. 메디케어는 받으시는데 그래도 돈이 들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교수님이 시카고 대학을 교수로 재직하다 나오셨는데 메디케어 파트 B가 없어서 그런 일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피부색이 다 누렇지 않습니까? 저분은 특히나 백인인데 여기서 태어나셨을 텐데 결코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이 프라이빗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토록 많았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내가 살아있을 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라이프 인슈런스가 결국은 나의 리빙과 데스를 내 라이프를 책임지는 그 삶의 안팎을 책임져주는 이제 그러한 펑션들이 요새 많이 강화되어 있고요. 특히나 목돈이 아니고 이제 푼돈을 넣어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푼돈이니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집어넣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장기적인 플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리빙 베네핏 펑션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롱텀 케어 인슈런스하고 비교를 해서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조금 이따 롱텀 케어 인슈런스하고는 어떻게 라이프 인슈런스가 다른지 그 펑션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기간호 서비스하고에 있어서 롱텀 케어 인슈런스하고 라이프 인슈런스 두 개가 요새 많이 비교가 됩니다. 이제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요, 기본적으로 헬스 인슈런스 영역이에요. 라이프 인슈런스는 파이낸셜입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헬스 인슈런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보험 가지고 계시죠? 메디칼 인슈런스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평생 병원 한번 안 갔다. 그러신 분 있어요. 건강하셔서. 그러면 내 의료비 나 안 갔다고 뭐 앤턴 블루 크로스라든가 에뜨나에서 나한테 돈 주나요? 안 주죠. 그리고 내 의료 비용 나보고 알아서 이게 한 10,000불 주고 이걸로 의사 비용 처리하시고 가지세요라고 나한테 돈이 옵니까? 의사한테 돈이 옵니까? 의사한테 가죠. 헬스 인슈런스는 그렇게 워킹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플 때 장기간호 서비스가 필요할 때만 돈이 지급이 된다. 그리고 나한테 돈이 오지 않고 의사한테 간다. 또는 패시릴리한테 간답니다. 왜냐하면 헬스 인슈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 그 룰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라이프 인슈런스는 내가 돈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패스릴리를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착한 와이프나 좋은 허스밴이 있어서 간호해주고 간간 시간 날 때만 요양사를 쓴다 할 경우에도 나한테 돈이 와서 내가 그걸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는 주로 이제 그 병원 기록 위주로 심사를 합니다. 롱텀 케어 심사가 하고 라이프 인슈런스 심사가 보다 더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라이프 인슈런스도 요새 병원 기록을 많이 보지만 어쨌든 피검사 위주로 좀 아직까지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이제 대기 기간이 있죠. 이게 롱텀 케어 상황에 걸리셨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기다리셔야 되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롱텀 케어라는 게 그 하나의 증상, 우리가 액티비티 데일리 리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먹고 자고 싸고에 관련된 6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2가지 이상 90일 이상 못한 경우엔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90일의 대기 이상 기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라이프 인슈런스가 그 기간만 극복을 하면 좀 더 빨리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그게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180일은 제가 기다리셔야 되는 걸로 알아요.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이제 일찍 회사에서 드시는 분들은 그 텍스 디펄,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 인슈런스는 세금 감면 혜택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타서 쓰실 때 인컴 텍스라든가 세금을 내셔야 되는 이수는 없습니다. 보통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수혜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3년에 20만 불, 그러니까 3년에 20만 불까지 최고로 주는 거예요. 그럼 3년보다 더 아프면 어떤다? 롱텀 케어 인슈런스 없어집니다. 어떤 건 5년. 옛날에 그 제한스 같은 데는 라이프 타임도 있었다고 하는데 3년이든 5년이든 라이프 타임은 어떻습니까? 길수록 비싸다. 근데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는 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몇 년을 아프다라고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잘 쪼개서 쓰시고 럼서브로 돈을 받아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금융기관에 넣어서 불려서 쓰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더 쓰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는 상관이 없다.
롱텀 케어는 수의 기간과 상관이 있지만 얼마나 그분이 아프실지 라이프 인슈런스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그분의 나이와 그분의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달리 줍니다. 그런 게 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롱텀 케어나 라이프 인슈런스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연령과 서비스. 연령이 높으시고 질병이 많으시면 둘 다 비싸고요. 그게 너무 많으시면 둘 다 보험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거 같아요.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헬스 인슈런스 열심히 냈지만 나 안 아프다고 나 돈 주나요? 안 주죠? 그냥 다 돈을 주시잖아요. 앤덤 블루 크로스하고 헬스넷에. 라이프 인슈런스는 내가 안 쓰면 나는 못 받더라도 누가 받습니까? 제 자녀들이 받잖아요. 그게 가장 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본전 이상은 뽑는다. 누가 받던. 그게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롱텀 케어 차이인 것 같아요.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리빙 베네핏이 없던 시절에 플랜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리빙 베네핏이 라이프 인슈런스 안에 들어간 게 한 최 10년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있냐면 요 밑에 라이프 세럴머니라고 있죠. 내가 갖고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담보를 잡고 그 제3자한테 팝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제3자는 담보를 잡고 저한테 돈을 미리 주는 거예요. 뭐 20만 불, 30만 불. 근데 차이는 뭡니까? 내가 이제 리빙 베네핏을 사용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50만 불에서 이제 30만 불 쓰고 20만 불 남았다. 그럼 내 자녀들이 받죠? 여기 있는 라이프 세를먼은 그거를 사갖고 간 회사, 세를먼 회사가 받아갑니다. 그런 차이는 있지만 아주 정통적으로 최근의 플랜이 아니고 한 2, 30년에 가지고 있는 플랜, 라이프 인슈런스 가지신 분들도 정 힘들면 그걸 담보 잡고 돈을 땡겨 쓰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오는 플랜인데 실제로 이런 거를 사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 이슈에 있어서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옛날 플랜이나 현재 플랜이나 좀 더 진화하긴 했지만 맹탕은 아니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뉴이티. 많은 분들이 어뉴이티를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희 지난주에 연금했었죠? 4월 달에 저희 연금하고 이제 소셜키티 연금도 돌려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연금 플랜은 이제 목돈이 있는 분들이 타세요. 그리고 또 라이프 인슈런스는 그 여러분 그 푼돈으로 크게 커버하잖아요. 그러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건강도 좀 있으셔야 되고요.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라이프 인슈런스 들어가기 힘드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목돈이 있어서 내가 은퇴연금처럼 타박타박 타서 쓰겠다. 예,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뉴이티가 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Impairment Multiplier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어뉴이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뉴이티들은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 하면 요 옆에 보면 이제 그 Impairment이라는 게 뭐냐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라이프 인슈런스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제가 아까 먹고 자고 싸구에 관련된 6가지 행동 원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eating, bathing, dressing, continence하고 transferring, toileting인데 요 컨티넌스는 이제 그 여기 있는 토일리딩이랑 좀 틀리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화장실 못 가시는 분이 이고요. 요거는 그 기저귀 차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배뇨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 그겁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90일 이상 못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 계신 분이 한 달에 2만 5천 불의 개런티된 금액을 저기 생활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어뉴이티에서 계약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런 이슈가 생겼다. 그러면 싱글일 경우에는 돈을 생활비로 배로 주는 거예요. 5만 불. 생활비로 배로 주고 이제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1.5는 뭐냐면 이제 조인으로 하시는 경우 있죠. 허스밴드 와이프. 이런 부분들은 같이 하시다가 2만 5천 불 찾아 쓰시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어떤 이슈가 생기면 1.5배를 줍니다. 37,500불.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뉴이티의 기능이 여러 가지 어뉴이티가 있지만 일단 돈이 잘 자라서 나에게 내가 준 돈 대비 내가 찾아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도 내가 찾아 쓰는 돈을 내가 아플 때 2배까지도 강화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과연 어뉴이티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있으시면 그 플랜을 찾아서 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농통케어 이슈에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들어가는 돈은 똑같잖아요, 여러분. 기왕이면. 영어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와이낫이라고. 기왕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굵고 좀 명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문제,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세한 이 플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하시는 거, 네,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돈내산 5월달 가정의 달 스페셜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5월달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